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16맨입니다. 자, 오늘도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가을비. 와, 오늘 내리는 가을비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아까 일하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신호대기 할 때 이렇게 단풍하고 그 다음에 이 비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우울한 느낌도 나지만 야, 이게 가을 낭만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을은 사실 낭만의 계절 아닙니까? 저는 이 노고산 이 맨발 도로 중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짧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 카메라에 다 나오진 않지만 약간 터널처럼 이렇게 그 나무들이 그 가지를 서로 엉켜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처럼 돼서 이 공간을 지날 때면 마치 제가 이 노고산 어떤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은 비까지 많이 오니까 이곳에서 맨발 걷기 하면 터널 져서 비가 많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제 영상을 보더니 아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약간 자존심 상했는데 뭐 제가 뭐 대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약간 좀 느리거나 좀 이렇게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딸이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놀랬습니다. 말도 잘하고 싶은데 근데 또 너무 이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선수처럼 느껴지고 장사꾼처럼 느껴지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중간에 이제 방송도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방송이 기억나요. 카메라 앞에서 뭐 말을 못해. 그냥 대본을 교과서처럼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PD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방송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 되냐? 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못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본대요. 지금 이 방송도 이 새끼 왜 이렇게 말 못해?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보시겠지만 그게 또 제 방송의 묘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뭐 그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싱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는 글을 썼던 사람인데 그 영상에서 무슨 말을 주제로 가지고 해야 될 때는 그거에 따라 준비를 해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말을 이 정도 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딸이 또 그렇게 봤다면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뚝 끊었다가 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더 할까? 그 끊었다는 시간을 사실 편집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제 이 영상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몇 시냐? 4시 39분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 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올려야 돼요. 근데 편집이랄 게 없어요. 그냥 제 그 편집 앱에서 이 영상을 자막 달아가지고 자막도 그런 막 밑에 막 제 말을 자막으로 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늘 며칠 그 다음에 밑에 일하고 육아하고 맨발 걷기 그거만 달고 이제 그 아웃풋으로 내보내서 내보내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걸 내보내면 또 그 영상물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리려면 최소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촉박하게 해서 영상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올려요. 사실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든 날입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맨발 걷기 하러 올라오는데 오늘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딱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비가 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올라가 보자. 피로하면 맨발 걷기로 피로를 또 풀 수 있을 거다. 더군다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 오는 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으니 이거는 기회다. 무조건 가자. 그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귀찮으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은 피곤해 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하루 쉴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박차고 나오십시오. 아마 오전에 그리고 한 3시 전까지 맨발 걷기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비 안 맞고 맨발 걷기를 마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신 비를 맞으면 안 돼요. 우산 쓰고, 사실 저는 지금 비 안 맞는 구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비를 잘못 맞으면 감기에 직방으로 드니까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저 따라 맨발 걷기 가 보시죠. 저는 저기까지 한번 달려가 볼까요? 이게 달리면서 하는 맨발 걷기가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 말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런데 실제 걷는 것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한대요. 아니 그냥 이렇게 싸복 걷는 게 무슨 그 폐활량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본인 심장 박동이 많이 빨리 뛸 수 있도록 잔걸음으로 달리라. 그 정도 하면 건강에 도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발로 달리기 하는 거 하면 훨씬 더 이 건강한 습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맨발로 달리기 잘못했다가는 발가락 부러집니다. 그리고 발바닥도 돌을 잘못 디뎠을 경우에는 엄청 아플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른 구간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사람들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저는 저대로 사람들을 피해서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이 노고산이 제 산도 아니고 학교 교지인데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 없는데 은폐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감기 비염 감기 증상을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염 증상도 감기도 다 없어졌다. 일단 저쪽으로 가서 저는 이 비염 증상이 옛날에 알았던 느낌이 있어서 오래 가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무탈하게 잠을 잤고 오늘도 뭐 감기나 비염 증상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그냥 그 처방한 날 점심으로 먹어야 되는 약, 그 소염 진통제하고 콧물 정도 있는 거, 그거 딱 한 포 먹고요. 지금 그대로 집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맨발 걷기를 어차피 하니까 면역력을 최대한 올려보고 이 맨발 걷기로 이 비염 증상을 좀 다스려 보려고 약을 3일치를 지었는데 그 중에 딱 한 포, 그것도 졸린 약
약이 빠진, 왜냐면 비염이니까 그 졸린 약의 성분을 아침 저녁으로 넣는다 하더라고요. 점심 때는 안 넣고, 마침 그때 점심 지난 시간이어 가지고 그 약만 먹고 한번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그 아는 동생하고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는 식사하는데 반주를 하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사업상 뭐 크게 어떤 매출에 도움되지 않는 이상은 술을 안 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시켜서 삼겹살을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보조는 맞춰야 하겠기에 홀짝홀짝 저도 조금씩 먹었던 것이 한 3잔 정도 먹었어요. 그 정도 먹고 집에 가서 그냥 잤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 사실 이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그 약효가 빨리 효과가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술을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잘 먹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어쨌든 그 후배한테는 미안해요. 이제 저 찾아와서 저랑 좀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와서 식사하면서 반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술 안 먹나? 술, 담배 아예 안 한다 이제. 다만 술은 보조를 맞추는 정도는 한다. 그래서 어제 그냥 홀짝홀짝 그렇게 소주 3잔? 그래서 9시 한 15분 정도에 집에 들어갔죠. 와이프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고. 아니, 뭐 내가 늦게 들어왔냐. 그래서 지금 저의 몸 상태는 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에서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저의 몸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바로 영상 켜고 지금 쉼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땀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근데 이 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땀을 막 식히려고 노력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비염 증상 도지고, 또 감기 증상 올 수 있어서 최대한 이 땀을 지켜가면서 맨발 걷기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가을이 더 깊어지는 느낌? 사실 제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 비가 요 정도 말고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이 바닥이 좀 젖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 노고산에 계시는 분들도 얼른 집에 가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 노고산은 누구 거? 제 겁니다. 이때부터 노고산은 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실컷 또 재밌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찍을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은 제자리 어싱하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 16도,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체감 온도는 영상 12도. 여기서 조금만 더 추우면 진눈깨비 같은, 그 다음에 눈발이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낙엽 떨어지는 소리하고 이 낙엽, 이게 이 나무 이파리가 이 바람에 흔들려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진국입니다. 맛있는,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그 국을 이거 진하다, 진국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람 소리가 아주 진국 같은 그런 소리로 제가 들립니다. 오늘은 눈도 그렇고 귀가 많이 호강을 합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를 이렇게 절대
제자리 여싱은 오늘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제자리 여싱보다는 무조건 걸어라. 무조건 걸어야 감기나 비염에 걸리지 않는다. 다들 제 영상 잘 보고 계시죠? 영상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를 이렇게 같이 나도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효과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를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너 오늘 했냐? 나도 오늘 했다. 그렇게 또 이제 서로 러닝메이트를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점점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그게 많아지니까 좋아요. 재밌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맨발 걷기 하고 계시나 하는, 아련하게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은 아이고 진짜 하루가 빡센 하루였어요. 다행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어서 도로는 안 막히더라고요. 학생들 시험 보러 갈 때 차 막히면 안 되니까 차를 집에 놓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시내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맨발 걷기 하기가 좀 지루해서 저는 오늘은 노고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늘은 지압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압 위주로 맨발 걷기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지압 위주로 맨발 걷기 하느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한 오후 2시쯤 넘어가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그 정도 아프면 옛날에는 타이레놀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참았어요. 맨발 걷기가 있는데 굳이 양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한 10분 넘게 지압을 하니까 일단 편두통처럼 오는, 저의 그 두통의 종류는 엄청 아파요. 편두통이 주로 저한테 오는데, 그래서 머리 골치가 흔들리면 두개골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픈데, 이제 그런 증상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걸어 다니는 것에 최대한 이제 신경을 좀 쓰려고요. 오늘은 분명 말씀드렸듯이 접지 어싱보다는 지압 위주로 맨발 걷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걸어서 저의 두통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왜 두통이 있을 정도로 신경 쓰는 일이 있었냐? 아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온통 다 일로 막 덮여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진짜 제가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적으로 착착착, 우와, 여기 이제 노고산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 서강대 후문 나오는데 낙엽 다 떨어져 버렸구만. 와, 마시. 어쨌든 그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았고, 그 신경 쓰는 일의 거의 한 90%는 사람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영약해요. 그 영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제가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이 한 발치, 두 발치까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저는 다섯, 여섯 발치까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가리가 터지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주 들어와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아이고 스트레스 많아요, 힘들어요, 우리 구독자들께 막 징징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옛날에는 이거를 혼자 담배나 술로 풀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영상에 대고 오늘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맨발 걷기 하면서 푸네요. 사실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 신경을 대충 쓰고 해결을 얼른 하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저는 화로 이어져요. 화로. 성질이 나죠. 성질이 그렇게 나면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질이 나서 주체가 안 돼서 제 풀에 제가 뒤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오늘도 그럴 일이 어제는 3개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데 참 사람들 돈 앞에서 나약해지고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 앞에서 참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 사는데 돈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많아봐야 불편해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있으면 돼요. 제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푼돈 얼마를 더 떼내려고 막 사람 아닌 신용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미 다섯, 여섯 발치를 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세 발치에서 그런 행동을 저한테 모습으로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겠죠. 그냥 개 짐승처럼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혼자 욱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대방한테 그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매너 없이 행동하면 그 모욕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고소고발 당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저같이 욱욱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뭐 제가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잘 처리해놓고 상대방 기분도 다 마치고 다 해놓고 나중에 나와서 혼자 저 새끼 막 혼자 막 분통 터트려 합니다. 막상 그 앞에서는 그냥 네네네네 하는 게 다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아직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살면 그거 사람 아니죠. 이제 저도 제 스스로 마음을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뭐 열혈 청년일 거요? 제가 어싱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바퀴 돌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잠깐 쉬면서 어싱 다시 할게요. 맨발 걷기 지압 어싱 할게요. 어제는 그렇게 제자리 어싱 하면서 또 맨발 걷기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요. 집에 가서 밤에 자는데 확실히 제자리 어싱을 병행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니까 그 발바닥의 진동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고, 뾰족한 거, 딱딱한 곳 많이 안 걷고 좀 소프트한 것을, 그런 쪽을 많이 걸으면 이 발바닥 통증도 많이 줄어들거나 그래요. 아, 맞다. 아까 점심 때 만난 오늘 출입처 이제 지인 한 분은 족저근막염이 지금 현재 심하대요. 이 발바닥에 아크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 뒤축에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신경 쓰일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는 비슷한데. 아,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맨발 걷기 해봐라 막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그분은 별도로 다른 운동을 하니까 제가 막 억지로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그럼 병원 가봐라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그 채널에서 보니까 맨발 걷기가 족저근막염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던데, 일부 의사들은 아니다,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들은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박동창 회장님 만났을 때 족저근막염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또 일반 다른 의사들은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아크가 아예 다 무너져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라,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각자 판단에 맞춰서 하십시오. 아마 지금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 아마 이 영상 채널을 보신다면 본인의 상태나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나중에 이 맨발 걷기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전달할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철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원래 이 노래가 지금 부를 노래가 아닌데, 아까 차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으아,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다 하면서 혼자 막 따라 불렀어요. 원래 방금 부른 것보다 더 잘 불렀는데 으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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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고, 땀이 계속 나요, 계속. 아이고, 이 땀이 계속 난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맨발 걷기 운동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 열받았잖아요,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매사에 그렇게 불같이 성질내고 우국하냐. 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한테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분한테 최대한 매너 있고 공손하게 다 하고 이제 저 혼자 그걸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픈 것이고 소화불량도 오는 것이고 비염도 오는 것이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땀이 나는 거는 그 화로 인한 열이 이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맨발 걷기 하면서 이 신경이 분산되고 또 지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산돼서 열도 분산되니까 이렇게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요. 이 목이나 이런 쪽은 이미 흥건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거는 머리로 올라온 화의 열이 식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평상시보다 더 열이 많이 나고 매일 화나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조용조용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잖아요. 어떤 안 좋은 기사가,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안 좋은 기사가 국민의 알 거리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막 전화로 막 쌍욕을 퍼붓고 막. 근데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그 전화를 제가 안 돌려요. 다 제가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트로트 쪽에 팬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 김호중이면 김호중, 임영웅이면 임영웅. 이제 이런 우리 연예부 쪽에 담당 기자가 그런 트로트 관련 기사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쓰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팬덤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은 약간 무식하세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기사를 썼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 시정 잡배들처럼 달라듭니다. 사실 그거 그냥 제가 네네 하고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일일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그런 일들은 이골이 났죠. 오늘도 그런 일 중에 한 부류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 쪽에서 너무 과하게 하길래 최대한 매너를 지키면서 어쨌든 잘 마무리를 했죠. 근데 해놓고 보면 억울해요, 저는. 이씨 막 그러거든요. 에이구. 아이고, 비가 오다가 그쳐버렸어요. 에이, 좀 더 오지. 비가 그치고 바람이 좀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이제 지금 5시 9분이에요. 일단 저녁 되면 꽤 추운 바람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 나무들의 낙엽이, 나뭇잎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황토길은 거의 쓸지 않으면은, 어제는 제가 여기 쓸어놨으니까 이만큼인데, 쓸지 않으면은 낙엽으로 황토길이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가을이 지금 정말 빨리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몸매 가을 어디 가버렸대? 이제 그런단 말이죠. 이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기 전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못 하셨다면
내일 하루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십시오. 만수무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야 너는 젊은데 맨발 걷기를 하니까 150살까지 살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에이 어떻게 150살까지 살겠습니까? 징그럽죠. 적당히 살다가 아까 우리 어머니 오전에 전화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86이거든요. 86이신데 아까 식사 전에 전화 와가지고 막둥아 뭐하냐, 나 일하죠. 그러니까 보고 싶어 전화했다. 일주일에 한 4-5번은 연락이 오세요. 먼저 전화가 오세요. 제가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 집에 이제 제 사진도 있고, 시골 집에 가보면 그 부모가 자식들 사진을 막 벽에 붙여놓고 막 액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도 전형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 청소하면 이 눈높이가 그 탁자 같은 데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탁자에 액자가 서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고 막 그러면 내 사진이 있거나 우리 아들 사진이나 와이프 사진이나 우리 큰딸 사진이 있으면 바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으니까 바로 전화를 하신 거죠. 옛날에 한참 바쁠 때 제가 막 일을 엄청 파이팅 넘치게 할 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막둥이인데 우리 장인 장모도 저한테 에이 이 싸가지 없는 막둥이 사위야 막 그래요. 그런데 전화 오면 여보세요가 아니라 용건이 뭐야. 옛날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까칠하게 받고 막 그 주변을 더 잘 살피고 정말 소중하신 내 가족한테 제가 많이 함부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막둥이다 보니까 버릇없이 자랐죠. 그러니까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막둥이 자식이 나이를 먹고 속이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전화 오면 짜증 절대 안 내고 우리 어머니가 끊기 전까지 계속 말동무 해드리고 그리고 끊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 청소 잠깐 하다가 사진에 비친 내 눈과 마주쳤대요. 그래서 막둥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셨다고. 아, 눈물 날라간다. 늘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엇나가지 않게 보살펴 줘야 되고,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부모가 되면 떠나 보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오늘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떠나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떠나 보내야 부모가 된 내 자식들도 또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안에서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부모가 계속 그 끈을 잡고 있으면 자식도 부담되죠.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이냐면 막 옆에서 막 그 부양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이 이제 부모가 된 자식은 또 애들을 건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계속 옆에서 어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옆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 자식이 불행할 수가 있대요.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래. 일단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 그 애들한테는 더 좋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떠나갔다가 부모를 다시 찾고 또 그리움을 서로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인연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인연이 서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이제 그렇게 마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머리가, 두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 뭘로 화가 났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이니까 굳이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화가 났어도 그냥 참자. 참아서 맨발 걷기로 이렇게 지압을 통해서 풀어주자. 제가 경영을 한 이후로 쫄보가 됐어요. 쫄보가. 옛날에 저는 열혈 기자였거든요. 진짜 엄청 재밌게 열심히 그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물부 안 가리고 무서운 거 없이 펜대를 휘둘러 댔었죠. 근데 지금은 경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의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 저의 행동,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다 조심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조심스러워요. 예를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예를 들자면, 지나가다가 툭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그것도 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 그걸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 어떠한 사람인데 저런 짓을 하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저는 조심스러워져서 아주 쫄보 같은 환경에서 쫄보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옛날에 제 원래 성격대로 막 팍팍팍 거침없이 뭔가를 했다고 하면 분명 부작용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뭘 하나 하더라도 엄청 신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 6발 뗄 때까지 거기까지 본다고. 그럼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신중하지만 한번 정해지면 엄청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결정했으니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한번 밀어붙이자. 밀어붙일 때는 또 엄청나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놓으니까 모든 것에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두드려 보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그거는 뭐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제 개인사에서도 별 문제 아닌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제가 위축돼 가지고 쫄보가 되는 상황도 연출이 돼요. 맨발 걷기가 그런 저의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마음도 좀 대담하고 대범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담하고 대범하겠지만 또 겉으로는 신중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경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 다 욕심 같죠? 5시 19분 좀 있으면 맨발 걷기 1시간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처음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영상 찍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는 저대로 이제 맨발 걷기 할게요. 내일 봅시다. 이제, 그러고 저 영상 끝내고 업로드하고 그냥 혼자 맨발 걷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찍어서 올리니까 한편으로는 소통도 되고, 또 이 긴 영상을 다 봐주시는
정말 감사한 이 구독자분들도 계세요.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게 댓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구독자입니다. 이거 광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죄송스럽게도 그 광고는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이걸 많이 보시네 하면 지들도 그 수익을 내야 되니까 광고를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프리미엄 영상이라 해서 광고가 없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왜냐면 수익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제 영상이. 근데 구독자님들께서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감안해서 오늘은 광고 없는 프리미엄 영상으로 이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5시 21분. 자,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영상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올려야 6시 10분, 20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급한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뜀박질도 하면서 맨발 걷기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수능 끝난 다음 날인 금요일 가장 한가한 날일 수도 있긴 한데 또 우리 수험생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좌절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 힘내고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힘내시고 또 손주 손녀가 그 오늘 이번에 수능을 봤다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고생했다 그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쇼 우쇼